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뿐이고 우리의 앞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와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이제껏 인류가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 목록 속에서도 유례없었던 극악무도한 폭정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단어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 어떠한 공포가 닥쳐와도 승리. 갈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 전쟁 속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돈이 죽어간다. 진짜 전쟁과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생존의 문제는 똑같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문제는 가까운 미래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큰 결정이다. 윈스턴 처칠 삶 속에 묻어나는 지혜와 처세는 우리를 하여금 큰 울림을 준다. 어느 전람회의 작품을 냈다가 낙선한 화가가 어느 날 윈스턴 처칠을 만나 불평했다.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불평이었다. 화가는 그림 한 장 그려본 적 없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처칠이 대답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달걀을 낳아본 적이 없네. 그래도 달걀이 싱싱한 것인지 상한 것인지 가려낼 능력은 있네. 평생 그림 한 장 그려본 적 없어도 심사위원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처칠이 덧붙였다. 어떤 심사위원이 보더라도 뽑힐 수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해보게나 라고. 사실 처칠은 전문 화가 수준의 풍경화를 그릴 정도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다.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변명을 하지 마라. 뛰어난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일 실력을 갈고 닦아라. 스포츠 선수는 심판의 판결에 복종한다. 잘못된 판결을 내렸어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감의 아쉬움보다 흘러감의 현실을 보라. 지금 당장을 생각하라. 그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행하라. 그렇게 습관화를 하라. 실망하고 질투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나는 지금 손해배상액이 큰 소송권 재판을 받고 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있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만 판결이 난다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피고인은 어떤 증거도 없고 반박할 증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 재판은 누가 이길까? 당연히 승리해야 하지만 판사는 기각으로 판결을 내렸다.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냐고 따질 수는 없다. 그렇다고 판사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고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우리는 체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다시 준비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렇게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보다 앞날을 보고 나아감이 더 현명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처칠은 상륙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가하려 했다. 주위 사람들이 일국의 총리가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처칠은 고집을 꺾으려 들지 않았다. 결국 처칠의 고집을 꺾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국왕인 조지 6세였다. 그런데 꺾은 방법이란 게 기상천외하다. 처칠 총리가 상륙전에 참가하겠다는데 대신 짐이 국왕으로서 상륙하겠소. 공격 당일 가장 먼저 상륙하는 부대의 장병들과 짐이 함께할 것이오. 라고 말해버렸다. 처칠이 말도 안 된다며 만류하자 짐이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지만 처칠 총리는 그렇지 못하오. 라고 말한다. 결국 처칠은 상륙전 참가를 없던 일로 했다는 이야기다. 버드나무 가지는 강한 태풍에 맞서지 않는다. 그저 휘날린다. 노자는 말한다. 나뭇가지처럼 형태를 구부림으로 변화하는 것이 버티고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치로구나. 상대방과 싸움 중에 있는가? 상대는 누구인가? 옆집 아저씨인가? 직장 상사인가? 아님 아주 큰 조직인가? 벽이 높으면 사다리를 준비하라. 계곡이 깊으면 다리를 만들면 된다.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엄청난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건 하찮건 상관 말고 명예로움과 분별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윈스턴 처칠.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이 나오고
똥파리를 따라가면 뒷간이 나오는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인생의 큰 변환점을 선사한다. 주위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큰 생각과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미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인가? 시간 관리는 어떠한가? 끈기와 인내가 있는 사람도 좋다.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집념을 가지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카오스 이론은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요소라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추정치를 입력한다면 그 추정치의 오차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예측을 내놓게 된다. 기본 입자 하나의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래 예언은 불가능하며 이 우주에서 결정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우주 안에서는 아예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미래는 예측 불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결정이란 없다. 후회할 결정인지 만족할 만한 결정인지는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오직 시간이 흘러 나타나는 결과치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제61대 63대 총리이며 작가이자 정치이며 노벨상 수상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총리다. 역사상 처칠만큼 나라를 지킬 운명을 확신하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거침없이 뚫고 들어간 정치인은 없다. 처칠만큼 뛰어난 수사학적 재능을 발휘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쟁과 평화 시에 변함없이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준 정치인은 없다. 그는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냈다. 바로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언제나 최고의 시간을 꿈꿨다.